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42화 남궁세가 2 여전히 하늘은 짙은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고 성문은 무림맹에서 파견한 무사 집단 중에 하북 팽가의 무리와 조우한 후 그들을 모두 제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수상하고 음침한 숲을 한동안 노려보며 마침내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으니 남궁세가 경내 긴장감이 폭발할 듯하여 어둠은 심연과 같이 매우 짙고 거대한 침묵은 더욱 고요해졌다. 유성문은 무림맹의 무사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싸움 끝에 남궁세가 경내로 깊이 들어온 그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선 불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 무언가가 있다. 내 몸속 단전과 세맥에서 막대한 기운이 마구 요동하니 말이다. 유성문은 검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그는 3절도 암천에서 고도의 살수 훈련을 받았으므로 전설의 살수로서 그의 육감은 일반인에게 있어서 가히 상상을 초월할 신의 경지였다. 성문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도 희미한 인기척이 그에게 기감되었다. 숨어있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무림맹의 무사들이 아니었다. 무림맹의 무사들은 정심한 내공이라면 지금의 기운은 매우 탁한 느낌이 들었으니 말이다. 남궁세가의 깊은 정원. 그곳에 오래된 누각 하나가 서 있었다. 그 누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유성문은 기척을 지우고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누각 안에는 남궁세가의 무사 몇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자. 그림자 속에 숨어 검은 두건을 쓴 인물이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남궁세가는 몰락할 것이다. 차가운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유성문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잠시 지켜보기로 하였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무고한 남궁세가를 왜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이오? 남궁세가의 무사 중 한 명이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두건을 쓴 사내는 천천히 붉은 천을 걷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핏빛으로 물든 심장이 올려져 있었다. 이건 순간 헉.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모두 경악했다. 붉은 심장. 그것은 사라졌던 남궁윤 장로의 것이었다. 남궁윤 장로의 심장이요. 이제야 남궁세가의 진짜 그림자가 보이겠지. 그 말에 누가 가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충격은 컸다. 남궁윤은 남궁세가의 철벽이자 강력한 수문장이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참혹한 형태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곧 남궁세가의 위기를 의미했다. 역시 사건의 배후는 내부에 있었다. 유성문은 숨을 죽이며 두건 쓴 사내를 예리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을 왜 벌이고 있는 것인가? 왜 남궁세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인가? 그때 남궁세가의 무사가 차갑게 외쳤다. 내 정체가 뭐냐? 왜 남궁세가를 이렇게 파멸로 몰아가려는 것이냐? 두건 쓴 사내는 천천히 두건을 벗었다. 그 순간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숨을 삼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헉, 너는 남궁태민. 남궁태민, 남궁태경의 아우였으며 오래전 남궁세가를 떠났던 인물. 그러나 그는 돌아와 남궁세가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썩어버린 남궁세가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이 더러운 가문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게 나의 사명이다. 그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제서야 유성문은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내 죄를 여기서 끝내야겠다. 바로 유성문의 신형이 호련히 나타나며 이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누각 안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곧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팽팽한 공방. 유성문은 남궁태민의 무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검은 마치 짙은 어둠을 베어내듯 날카롭고 강렬했다. 하지만 유성문은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너 같은 자에게 이 남궁세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구나. 유성문의 검이 날아들었다. 강렬한 검기가 누각을 가르고 남궁태민은 날렵하게 그것을 피했다. 그들의 검술은 숨막힐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다.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성문은 그 싸움 속에서 조금씩 상대의 약점을 파악해 나갔다. 그렇다. 그는 심장이 약점이다. 남궁태민은 남궁세가에서 지워졌던 자. 그의 분노와 광기는 그의 심장에서 비롯된 것일 터였다. 이들의 공수는 쌍방의 절정을 넘는 고수들이었기에 매우 박진감 넘치며 한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하였고, 아무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마지막 일격. 유성문은 검을 높이 들었다. 또한 그의 검에서는 막강한 기운이 일어나더니 그의 검을 붉게 달궜으니 귀원 검식 무영 참. 그의 검이 신비롭고 아주 막강한 기운을 일으키며 하늘을 가르고 이내 남궁태민의 어깨를 전광석화와 같이 스쳤다. 이에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급기야 남궁태민은 한 걸음 물러났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니, 남궁세가는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내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으니.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신비스럽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성문은 검을 거두고 내기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남궁세가의 어둠은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끝까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 남궁세가 이곳의 어둠은 내가 반드시 걷어내겠다. 성문은 본인 좌수에 들린 검을 더욱 단단히 쥐었으며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갔다. 남궁세가의 깊은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마치 태풍이 시시각각 다가올 듯한 긴장이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유성문은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남궁태민이 남긴 마지막 말. 내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으니.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남궁세가의 어딘가 혹은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성문은 피 묻은 검을 거두고 주변을 살폈다. 누가간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였다. 그들은 저마다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태민, 그가 왜 그런 짓을? 그가 이 모든 것을 유성문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지금은 혼란스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남궁태민은 분명 이곳 어딘가에 또 다른 계획을 숨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사들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소엽이셨군요. 세가의 식객께서 이렇게 오시다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민은 우리의 혈육이었습니다. 그는 현 용호표국 표국주인 남궁태경의 아우여. 유성문은 단호히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 남궁세가는 풍전등화의 위험에 놓여 있고 남궁세가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에 무사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누각 밖에서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주 미세한 기척. 그러나 그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강호의 고수라면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유성문은 즉시 검을 뽑아 들었다. 모두 긴장하시오. 누군가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누각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살기 어린 기운을 뿜어냈다. 바로 남궁태민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내 놈은 누구냐? 유성문이 외쳤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날카로운 검을 뽑아들고 유성문을 향해 덮쳐왔다. 순식간에 검이 공중을 가르며 빠르게 내려왔다. 유성문은 보보를 밟고 날렵하게 몸을 틀며 피해냈고 동시에 검을 휘둘러 상대의 칼끝을 쳐냈다. 허허, 그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진 않군. 그림자는 대답 대신 다시 공격해왔다. 빠르고 거칠고 살기 어린 기세. 유성문은 그의 공격을 차례차례 막아내며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으며 또한 성문은 예리한 눈빛으로 틈을 엿보았다. 이자 단순한 부하가 아니다. 강력한 내공이 깃든 검술. 분명 태민에게 직접 무공을 전수받았을 것이다. 그의 검은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그러나 유성문 역시 가볍게 물러서지 않았다. 서로의 검이 수십 차례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감이 누각을 감쌌다. 그리고 마침내 유성문의 검이 상대의 허리를 스쳤다. 그림자는 피를 토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절대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한 살기를 내뿜으며 다시 검을 휘둘렀다. 저렇게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걸 보니 분명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유성문은 그의 발걸음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그곳 누각 안쪽 숨겨진 비밀문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역시 저 안에 무언가가 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검을 단단히 쥐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 공격했다.
귀원 검식 무극 섬광. 성문의 좌수에 들린 검이 번개처럼 휘둘러지며 시몬처럼 어두운 그림자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상대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의 두건이 벗겨지며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 남궁세가에서 실종된 인물 중 하나였다. 헉! 너는 왜 이런 짓을? 하지만 그는 피를 토하며 겨우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미 피로 맹세한 태민님의 그림자다. 이곳 남궁세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그는 숨을 거두었다. 유성문은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누각 안쪽을 천천히 예의주시하며 살폈다. 그곳엔 숨겨진 비밀문이 있었다. 역시 남궁태민은 이곳을 통해 남궁세가를 장악하고 있었군. 유성문은 굳은 결심을 하였다. 이 비밀문을 통해 남궁세가의 진정한 어둠을 밝혀낼 것이다. 남궁세가. 이 어둠의 끝은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 끝을 내겠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에 매우 진한 긴장감이 드리웠으니 이제 성문은 이곳에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비밀 문 안으로 발을 들인 유성문.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어둠 속 휘청이는 등불 하나 없는 그곳은 마치 오래전부터 세상의 빛과 단절된 심연 같았다. 이곳이 오래전 세가로부터 버림받은 남궁태민이 숨겨둔 곳이라면 반드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는 좌수 검을 쥔 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벽에는 오래된 이끼가 끼어 있었고 습기 어린 공기가 기분 나쁘게 피부를 스쳤다. 길은 좁고 끝없이 이어졌고 걸음을 옮길수록 발밑에서 웅크린 공포가 퍼져나오는 듯했다. 그때였다. 신락 같은 희미한 빛이 성문의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한참을 걸은 끝에 그는 거대한 석실에 도착했다. 그곳엔 고대의 제단처럼 보이는 돌단이 있었다. 돌단 위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검은 두건을 쓴 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유성문의 등장에 고개를 돌렸고 살기 어린 기운이 석실을 덮쳤다. 내 놈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느냐? 가장 앞에 서 있던 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성문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남궁세가의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은 두건을 쓴 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유성문은 단호하게 외쳤다. 괜한 호기심이 너의 죽음을 부른 것이다. 유명 탄강. 두건을 쓴 10여 명의 인물이 있었고 그 중에 3명의 인물이 성문을 향해 격한 보법을 밟으며 성문에게 검기를 마구 난사하며 덮쳐왔다. 하지만 난 쓸데없는 피는 원치 않는다. 진실을 밝히러 온 것뿐이다. 하지만 달려오던 그들은 대답 대신 격한 내기를 일으켜 강력하게 공격해왔다. 이들의 검이 성문의 신형을 쪼개려 번개처럼 날아들었고 이에 성문은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그들의 공격을 받아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석실을 울렸다. 이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유성문은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해 갔다. 상대의 검술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지만 분명히 한 가지 맹점이 있었다. 일제히 덤벼들지만 조직적이지 않아. 태민이 직접 지휘하는 자들은 아니군. 그는 그 틈을 파고들어 단숨에 상대의 공격과 방어를 무너뜨렸다. 세 명이 단숨에 성문 앞에서 꼬꾸라지니 다른 무리가 호련히 신법을 밟고 격하게 연한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 또한 성문의 살수공에는 터무니없는 실력이었는데 역시 석실 안의 싸움은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암천의 귀무천보는 성문의 신형이 7으로 찢어지며 거의 동시에 나머지 무리를 쪼개버렸으니 검은 두 권의 무리는 거의 동시에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유성문은 거침없이 움직여 붉은 천으로 덮인 돌단 위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을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남궁세가의 갑오로 전해지던 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고서가 아니었다. 책장 속에는 남궁세가 내부의 치부가 기록되어 있었다. 과거 남궁세가가 저질렀던 음모와 배신, 그리고 또한 남궁태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민은 남궁세가에게 배신당했던 것인가? 그때였다. 석실의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서서히 드러냈다. 그는 바로 남궁태민이었다. 허허, 명불허전. 남궁세가의 식객이라. 내가 끝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군. 그의 눈에 짙은 붉은색 안광과 더불어 얼굴엔 광기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진실을 받겠지. 남궁세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다. 내가 이곳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뿐이다. 유성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자리?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이냐? 진정한 정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구나. 헛되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흐흐흐흐흐흐흐. 남궁태민은 대답 대신 성문을 비웃으며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그리고 정의? 내가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나? 내가 따르는 강호의 질서 또한 결국 배신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니던가. 나는 이제 남궁세가를 무너뜨리고 이곳에서 새 세상을 세울 것이다. 나만의 세상을 말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후, 유성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손에 들린 검을 다시 쥐어 올렸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지. 나는 기필코 그 앞을 막을 것이다. 두 사람의 신형이 흐릿하게 변하더니 내전에는 강력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검이 다시 격렬하게 맞부딪힌 것이다. 내전에는 격한 불꽃이 튀기며 주변을 물들이며 비산했으니 이번엔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결전을 의미하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